폭설이 모든 공항을 멈춰 세운 그날, 한 공항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계 최강의 시스템을 갖춘 인천공항. 눈이 저렇게 오는데 왜 멈추질 않아? 폭설 속 인천공항을 처음 본 영국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한국의 숨은 힘을 마주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세계가 지금 왜 한국을 주목하는지를. 저는 올리버 그린입니다.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15년간 항공 물류 분석가로 일했죠. 세계 주요 공항들의 운영 효율을 비교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공항만 보면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시스템 평가가 시작되는 직업병이 있어요. 이번 한국 출장은 사실 큰 기대 없이 떠났습니다. 아내 헬렌과 딸 루나도 함께 데려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족 여행 겸 업무 정도로 생각했죠. 한국이요? 인터넷 빠르고 K-POP 유명한 나라. 그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을 때 기장의 차분한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로 눈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도 폭설 때문에 공항이 마비되는 걸 수없이 봤기에 저는 당연히 회항하거나 최소한 몇 시간은 대기할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기장은 예정대로 착륙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렌이 제 팔을 붙잡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도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저 정도 눈이면 활주로 시야 확보도 어려울 텐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착륙 직전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활주로는 눈 한 점 없이 깨끗했어요. 주변에는 거대한 제설 차량들이 마치 군대처럼 정렬해서 실시간으로 눈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진 야간 작업 현장이었지만 혼란스럽거나 급박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교한 기계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제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인천공항은 눈이 오면 즉시 전담 제설팀이 투입되고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곳이라고요. 이런 상황에 매우 익숙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충격도 거의 없었어요. 폭설 속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착륙이라니.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곳은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제설 차량들의 움직임, 정확히 배치된 유도등, 그리고 폭설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관제 시스템. 15년간 공항 분석가로 일하면서 본 어떤 공항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헬렌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라고, 무사히 도착해서 안심이라고. 루나는 창밖을 보며 눈이 정말 많이 온다고 신기해했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분석가 모드가 켜져 있었어요. 이 공항이 보여준 첫인상은 단순한 운영 수준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시스템, 사람, 기술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유기체 같았죠. 비행기가 게이트로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궁금증은 앞으로 며칠 동안 제 모든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게이트에서 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밖은 폭설인데 안은 이렇게 쾌적할 수 있다니. 온도 조절이 완벽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은 겨울이면 게이트 근처가 항상 추웠는데 말이죠. 복도를 따라 걷는데 안내 직원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방향을 가리키는 모습이 마치 사전에 철저히 훈련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도 그랬겠죠. 하지만 그 친절함이 기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헬렌이 제 팔을 톡 치며 속삭였어요. 여기 분위기가 텔레비전에서 보던 이미지보다 훨씬 부드럽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하면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이미지만 있었는데 실제로는 따뜻함도 함께 있었어요. 루나는 손에 들고 있던 지도 앱을 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 공항이 세계에서 5번째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길 잃을 틈이 전혀 없대요.
아까 전광판에서 봤다면서 국제 여객 세계 5위라고 적혀 있었다고 자랑했죠. 헬렌은 놀라서 어디서 그런 정보를 봤냐고 물었고 루나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전광판과 안내문이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고 심지어 실시간 대기 시간까지 보여준다고요. 저는 걸으면서 벽면에 조용히 걸린 작은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항공화물 처리 효율 세계 2위, 인천공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게 그저 사실만 담담하게 적어둔 문구였죠. 그제야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 공항에는 자연스럽게 효율이 높은 공항이라는 긴 역사가 깔려 있구나.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도 새치기 하거나 큰 소리 내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빠르지만 정확하게 심사를 진행했고 대기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사 직원은 여권을 확인하며 짧게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며칠 머무를 예정인지. 저는 업무 겸 가족 여행이라고 답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고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발음도 정확했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심사를 통과하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전광판에는 우리가 탄 항공편 번호와 함께 수화물이 곧 나온다는 안내가 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기서도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루나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게 이 나라 사람들의 문화인가 봐. 헬렌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공항이 이렇게 넓은데도 길을 잃을 것 같지 않다고요. 표지판이 너무 명확하고 안내 직원들도 곳곳에 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천장의 조명, 바닥의 청결 상태, 사람들의 동선, 직원들의 배치.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과 심리를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설계한 공간이었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곧 수화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스마트폰의 타이머를 켰어요. 직업병이죠. 수화물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타이머를 켠 지 3분 18초 만에 제 가방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2번 확인했어요. 정말 3분이 맞나 싶었거든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평균 15분에서 20분은 기다려야 수화물이 나옵니다. 빠르면 10분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3분이라니. 게다가 지금은 폭설이 내리는 비상 상황인데도 말이죠. 헬렌과 루나의 가방도 곧바로 나왔습니다. 총 5분도 안 걸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가방을 찾아 떠났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때 옆에 서 있던 한국공항 직원이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빨리 나오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요. 특히 폭설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속도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제가 15년간 일하던 런던 공항보다 최소 2배는 빠른 거예요. 아니, 어쩌면 3배일 수도 있겠죠. 직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고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고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수화물의 위치를 파악해서 가장 빠른 경로로 컨베이어 벨트까지 보낸다고 했어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숙련도도 높았어요. 수화물을 다루는 직원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고 실수나 지연이 거의 없었죠. 루나가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끌며 출구로 향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 공항의 효율성은 단순히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시스템, 기술, 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각 파트가 정확한 타이밍에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었죠. 출구로 나가는 길에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눈은 미친 듯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활주로는 계속 깨끗했고 비행기들은 정상적으로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헬렌이 옆에서 말했어요. 저 밖은 완전 눈폭풍인데 여기 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네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경이로운 수준이었어요. 폭설 속에서도 끊기지 않는 공항의 심장. 그게 바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루나가 갑자기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왜 활주로에는 눈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눈이 오는데 말이에요. 저는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몰랐거든요. 제설 차량이 열심히 일하는 건 봤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이 정도로 완벽하게 눈을 치우려면 뭔가 특별한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근처에 서 있던 안전요원이 루나의 질문을 듣고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루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매년 평균 3,000명 이상의 직원이 제설 훈련을 받는다고요. 세계 항공기 정시율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눈을 허락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교대로 제설팀이 대기하고 있고 눈이 오는 순간 바로 투입된다고 설명했어요. 루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안전요원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헬렌은 작은 감탄을 내뱉었어요. 내가 알던 한국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치밀하다고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공항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이미 세계에서 최강의 경쟁력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우리는 입국장을 완전히 통과해서 이제 한국 땅에 정식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나라에 대한 제 첫인상이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거라는 걸요. 입국장을 완전히 빠져나오자 더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환전소, 통신사 부스, 관광 안내 데스크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복잡하거나 혼잡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눈 때문에 늦은 승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안내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은 나이 드신 승객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다른 직원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유모차 대여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었죠. 한 안내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서울 시내 호텔로 간다고 답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항철도를 추천했습니다. 날씨가 심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공항철도는 언제나 정시에 가깝게 운행된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폭설인데 정시 운행이 가능한가요? 직원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 공항철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시율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지하 구간이 많아서 날씨 영향을 덜 받는다고 설명했어요. 헬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이 정도면 친절함이 아니라 거의 프로페셔널리즘의 문화네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비스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라 승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문화였어요. 공항철도 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인데도 밝고 깨끗했어요.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벽면은 예술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도 충분했고 화장실도 가까운 곳에 있었죠. 전광판을 보니 다음 열차가 5분 후에 도착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까지 나와 있었어요. 5분 32초. 저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저 시간에 맞춰 올까 궁금했거든요. 루나는 플랫폼 끝에 설치된 안전문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저것 때문에 선로로 떨어질 일이 없겠다고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는 이런 안전문이 없는 역도 많았거든요. 정확히 5분 30초쯤 멀리서 열차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32초에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했어요.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안전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타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아무도 밀치지 않았고 급하게 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열차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어요. 좌석도 편했고 손잡이도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거였어요. 지하 열차 안에서요. 헬렌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터넷이 되네요. 속도도 빠르고요. 루나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지하인데 터널벽에 조명이 예쁘게 설치되어 있다고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었고 소음도 적었어요.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로 나왔습니다. 명확하고 듣기 편한 목소리였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비상 상황을 평소처럼 처리하는 나라구나. 폭설이라는 예외 상황에서도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첫 방문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답했고 그분은 환영한다며 웃었습니다. 한국이 마음에 들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에 들기 시작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열차는 정확한 시간에 강역에 도착했고 안내방송도 정확했어요. 승객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도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공공 질서구나 싶었습니다.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거죠. 서울역이 가까워지면서 열차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도시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자 역시나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플랫폼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았고 화살표 표시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루나가 물었어요. 아빠,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말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도 소음은 최소한이었죠. 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택시 승강장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택시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호텔에서 예약해준 셔틀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위치를 물었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지도를 펼쳐 보여주며 설명해줬어요. 나가서 왼쪽으로 50m 3번 승강장이라고요. 걱정 말라며 표지판도 잘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찾기 쉬웠습니다. 표지판은 명확했고 승강장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잠시 후 호텔 셔틀버스가 도착했고 기사님이 내려서 우리 짐을 도와주셨습니다. 버스에 탑승하자 따뜻한 히터바람이 얼굴을 감쌌어요. 좌석도 편안했고 창문도 깨끗했습니다. 기사님은 안전벨트를 확인하신 후 출발했어요. 도로로 나가자 폭설 속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차량 흐름은 생각보다 원활했어요. 신호등은 정확하게 작동했고 도로에는 제설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걱정하셨을 텐데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오히려 놀랐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 폭설인데도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요. 기사님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폭설 대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요. 제설 차량이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주요 도로는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평균 제설 투입 시간이 세계적으로도 최단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루나가 차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눈의 나라 한국이라고 썼죠. 헬렌은 웃으며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계속 안정적으로 달렸습니다. 급브레이크나 급가속이 없었어요. 기사님의 운전 실력도 좋았지만 도로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했기 때문이기도 했죠. 제설 작업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길 옆으로 제설 차량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노란 경광등을 켜고 눈을 밀어내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차량들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분히 기다렸어요. 경적을 울리거나 추월하려는 차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머릿속 메모장에요. 한국은 비상 상황을 평소처럼 처리하는 나라.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과 사람들의 태도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췄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날씨인데도 보행자들은 천천히 그러나 질서 있게 길을 건넜어요. 차량들도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신호가 바뀌자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헬렌이 말했어요. 여기 운전자들은 정말 양보를 잘하네요. 급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런던이었으면 벌써 경적 소리로 시끄러웠을 거예요. 버스는 강남 방면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화려한 간판들이 눈 속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 같았죠.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곧 호텔 도착이라고요. 오늘 공항에서 이렇게 빠르게 나오신 거면 운이 좋으신 거라고 했어요. 보통은 눈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실력이구나.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철저한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의 헌신. 호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로비,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버스가 천천히 호텔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기사님이 내려서 우리 짐을 꺼내주셨고 호텔 직원이 즉시 다가와 짐을 받아주었어요. 우산을 펼쳐 우리를 로비까지 안내했죠. 한국에서의 첫날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따뜻하고 세련되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눈에 젖은 신발 자국조차 즉시 닦아낼 수 있도록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체크인 데스크 앞에는 짧은 줄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서 금방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여권을 확인하며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영어 발음이 매우 정확했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약 확인 후 키카드를 건네며 와이파이 비밀번호와 조식 시간을 안내해줬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은 부드러웠어요. 방 번호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이 명확했거든요. 방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객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도시의 불빛들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 때문에 더 몽환적으로 보였죠. 루나는 침대로 뛰어가서 뛰기 시작했고 헬렌은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에는 여전히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도 걷고 있었어요. 폭설임에도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저는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로 돌리자 바로 오늘의 폭설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인천공항 항공편 정상 운영, 외신 평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공항 시스템. 영상에는 제설 작업 중인 활주로와 정상적으로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이 나왔어요. 헬렌이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낀 게 사실이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공항은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원래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였어.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 주요 도로 제설 작업 완료율 85%, 대중교통 정상 운행 중. 기자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폭설이나 태풍 같은 기상 재난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메모 앱을 열어 키워드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제설 시스템, 3분 수화물, 공항철도 정시율, 질서, 친절, 효율성, 안전. 각각의 키워드 뒤에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할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경험들이 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은 대부분 표면적인 것들이었습니다. K-팝, 드라마, 빠른 인터넷.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훨씬 더 깊은 층위의 것들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 사람들의 태도, 공동체 의식,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루나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아빠,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구경하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곳도 가보고. 루나는 좋다며 박수를 쳤고 헬렌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 도시를 더 깊이 관찰하고 싶다고요. 일상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의 눈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도로의 가로등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고 제설 차량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너무 많은 걸 보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조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표면적으로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준비와 노력이 숨어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만들어진 나라였죠. 헬렌이 불을 끄자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도시 불빛 때문에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어요. 은은한 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에서 제가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공항, 정확한 대중교통, 질서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첫날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은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도시는 눈 덮인 하얀 풍경으로 변해 있었지만 도로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1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뷔페 형식이었는데 한식과 양식이 고루 준비되어 있었어요. 루나는 신기하게 여러 음식들을 구경했고 헬렌은 과일과 샐러드를 담았습니다. 저는 한식 코너로 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김.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먹어본 적은 거의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조금씩 담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첫 입을 뜨는 순간 예상과 다른 맛에 놀랐습니다. 김치찌개는 맵지만 깊은 맛이 있었고 된장국은 구수했어요. 계란말이는 부드러웠고 김은 고소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헬렌이 제 접시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로 나왔습니다.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서울 관광 추천 코스를 문의했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지도를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명동, 광화문,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받아들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보도는 제설 작업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어제 공항철도에서 느꼈던 그 깨끗함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동 발매기에 영어 안내가 있었거든요.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가 2분 후에 도착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선로 쪽으로 몸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2분 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타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이 패턴은 어제도 봤지만 다시 봐도 놀라웠습니다. 아무런 안내방송이나 직원의 지시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질서였거든요.
열차 안은 붐볐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고 음악도 이어폰으로 들었어요. 노약 좌석은 비워져 있었고 짐을 든 사람들은 다른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루나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아빠, 여기 사람들 정말 조용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로를 배려하는 거야. 몇 정거장을 지나 명동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안내판을 따라 출구로 나가자 활기찬 거리가 펼쳐졌어요. 상점들이 빼곡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혼잡하다기보다는 활기차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상점 직원들은 친절했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길에 쓰레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쓰레기를 챙겨가는 것 같았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영어로 주문을 받았고 결제는 카드로 간편하게 이루어졌어요.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카페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편안한 음악, 적당한 조명. 모든 게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보였어요.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구나. 공항에서부터 지하철, 거리, 카페까지 모든 곳에서 그런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헬렌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뭔가 여유로워 보이면서도 효율적이에요. 모순 같지만 그게 공존하네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빠르지만 급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활기차고 개인적이지만 배려심이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 계속 걸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들이 이어졌어요. 어떤 가게는 한국어로만 간판이 적혀 있었고 어떤 곳은 여러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섞여 있었지만 모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골목으로 들어서자 작은 한식당이 보였어요. 메뉴판에는 사진이 있어서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저희는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메인 요리 외에도 여러 개의 작은 접시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김치, 나물, 무침. 이게 바로 반찬이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식당 주인은 먹는 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맛있게 드시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비빔밥은 여러 재료가 조화롭게 섞여 있었고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어요. 루나도 맛있다며 계속 먹었고 헬렌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런던에서는 2배는 받았을 거예요.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오후 내내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광화문 광장,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각각의 장소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360도로 펼쳐진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도시가 어제의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작동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명동거리, 한식당, 남산타워까지.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루나를 재운 후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밤의 서울은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도로에는 여전히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헬렌이 옆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K-POP나 드라마 같은 화려함 때문에 유명해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런 보이지 않는 기술력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어요. 헬렌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한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인지 이제 알겠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진짜 강점이 숨어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본 것들은 단순히 좋은 시설이나 친절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숨은 시스템, 사람들의 태도,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공항 분석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한국만큼 인상 깊었던 곳은 없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대응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폭설 속 인천공항의 완벽한 운영, 3분 만에 나온 수화물, 정시에 운행되는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교육, 문화에 대한 존중.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였죠. 타이핑을 계속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제 보고서에 이 모든 걸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곳에서 느낀 감정, 인상, 깨달음까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헬렌이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루나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공항, 지하철, 거리, 음식, 남산타워. 각각의 사진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리고 사진으로는 담지 못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대화의 톤, 거리의 분위기. 문득 내일 루나가 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일도 한국 탐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당연하지,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알고 싶어졌으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이틀 만에 한국이 궁금해졌어요. 왜 이렇게 효율적인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이미 미래가 현실인 나라다. 이 문장이 제 보고서의 결론이 될 것 같았어요. 간결하지만 제가 느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긴 하루였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된 기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직접 가봐야 한다고. 모두 맞는 말이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시스템과 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다. 기술은 최첨단이지만 따뜻함을 잃지 않았고, 빠르게 움직이지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고요. 헬렌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슬슬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자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정확하게 착륙한 비행기, 3분 만에 나온 수화물, 질서정연한 지하철,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야경.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출장 중 하나가 될 거라고요. 단순히 공항 시스템을 분석하러 온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여행이었으니까요.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루나는 또 어떤 질문을 할까요? 헬렌은 또 어떤 것에 감탄할까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모든 게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나라는 제게 계속해서 놀라움을 선사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이 거대한 도시를 밝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 하나하나 뒤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좋은 밤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한국, 이 놀라운 나라에서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